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BHI 좀 볼까 하는데요. 일단 여러분들도 뭐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. 이 전 정부의 이 탈원전 정책 이후 이 사장이 되었었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이 다시금 이 날개를 돋을 가능성이 있는 큰 이슈인데요.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고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, 마지막으로 이 BHI에게는 어떤 수혜가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께서 제가 BHI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들 끝까지 파고 들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 기사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하죠.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한다는데,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가 어떠한 것을 좀 뜻하는지 알아보면요, 말 그대로 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좀 선정을 해서 1차로 추려진 업체를 말한다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이 다른 곳보다 이 최우선적으로 계약에 대한 이 협상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죠. 다시 말해서 지금 뉴스를 보자면 아직 수주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내년 3월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다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축포를 좀 터트리기에는 아직 이른지만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 우선권을 좀 따오는 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자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팀코리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다라고 한답니다. 이 팀코리아,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, 그리고 한전기술, 한전 KPS 등의 기업을 포함했고,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,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이 민간합동 팀이라고 해요. 이 민간합동 팀으로 인해서 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무려 2016년부터 준비를 했대요. 2016년 체코 신규 원전 수요를 발견을 했었고, 그리고 2018년에는 팀코리아를 결성을 했다라고 한답니다. 그러면서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이 무려 거의 8년 동안 좀 준비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.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그리고 나서 2022년 3월에 체코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입찰을 받기 시작했죠.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과연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뭐 전망이 좀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, 이 체코가 2016년에 원전 건설의 계획을 발표를 하고 나서 원전 강국이 있을 거잖아요.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, 러시아, 중국 이러한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, 저희가 이 전 정부 시절,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시절 정책이 뭐였었죠? 바로 탈원전 정책이었죠. 이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습니다. 왜 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들어보자면, 아니 우리 내국에서, 그러니까 내수적으로는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해체를 하고 있는데, 이 해외로 원전 수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인 느낌이 상당히 강하잖아요. 이러한 이유로 입지가 상당히 작아졌다. 그런데 이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탈원전 정책 폐지를 시켰잖아요. 이 정책 폐지로 인해서 원전 수출 드라이브를 좀 시동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,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팀코리아는 계속해서 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. 일단 체코가 원하는 방향성은 바로 가성비야, 이 납기일이었는데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프랑스의 반값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죠. 원전 건설 단가가 한국 같은 경우 3,571달러, 프랑스는 7,931달러, 미국은 5,833달러라고 하는데요.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대형 원전 한 기를 건설하는데 이 6에서 10년이 또 걸린다라고 하죠. 한국은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, 그러니까 UAE 수주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, 그때 당시에 원전 1호기를 건설하는데 3년 만에 완성을 했다라고 한답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가성비와 납기를 무기로 원전 그 수주, 그러니까 우선 협상권을 좀 따오게 된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추후 이 체코 다른 원전 사업이겠죠.
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한국에서 지금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곳은 두코바니 발전소라고 하는데요. 이 두코바니 발전소 같은 경우 이 사업비가 약 24조 원이라고 한답니다. 그리고 여기 테멜린 발전소는 이 체코에서 나중에 추후에 사업자가 좀 정해질 예정인데, 만약에 우리 두코바니 발전소가 확실하게 좀 계약을 성사시킨다고 한다면 3월 달에, 그러면 체코 입장에서는 이 가성비와 납기를 무기로 한 테밀린 발전소까지 우리한테 이 계약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. 그렇게만 된다면 최종적으로 사업비 같은 경우 24조 플러스 알파가 되겠고요. 그렇다면 우리는 국책 사업으로서 상당한 자금을 좀 얻게 될 수가 있다는 점. 그리고 실제로 건설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입증시킬 수 있는 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, 이 앞으로도 제가 이러한 부분 계속 관련 소식에 대해서 추적해 나아가겠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은 이 BHI 같은 경우 어떤 수혜를 받느냐 라고 해본다면, 사실 실제로 이 체코 원전 수주의 직접적인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에 널리 알린 부분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이 러브콜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에요. 이러한 점으로 이 BHI 같은 경우 향후 이 발전용 기자재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 이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면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 장밋빛 전망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럼 차트와 이 지지라인 같은 거 좀 보면서 기술적인 측면 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의 흐름은 4.75%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, 일단 10% 갭 상승으로 시가를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상협상권을 좀 받긴 했지만 아직 계약 기간까지는 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에서 조금 더 좀 지켜보자라는 뉘앙스가 담긴 것 같습니다. 이러한 점으로 좀 하락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우리는 지지라인으로 볼 만한 곳이 어디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여기 이 부분이나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과거에는 이 부분이 좀 저항대의 부분이었고, 그리고 지지했었던 구간이기도 하죠. 그리고 며칠 최근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,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차적인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할 시에는 다시금 하락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한 점에 있어서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. 이러한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BH 같은 경우 상승 시 저항대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차트를 넓게 보시면 여기 쌍봉은커녕 쓰리봉이 나온 상황이에요. 쓰리봉이 나왔던 상황이라는 말은 그러한 말인 즉슨 이 부근대에서 결국엔 저항이 상당히 강해서 하락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만약에 이 부근을 강한 거래 대금을 통해서 돌파를 해준다고 한다면 다시금 상승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면서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데이언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